안녕하세요. 에픽7 스트리머 쌤입니다. 1부에 이어 2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2부에서는 메타의 중심을 조금 비켜나갔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2부에 제가 원한 만큼 내용이 안 담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시리즈는 조금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뭐 인트로에서라도 분량을 좀 줄일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영웅은 물속성 정령사 DNA입니다. DNA는 사실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부분의 정령사가 그렇지만 특히 늑대에 잘 어울리는 영웅이죠. 공버프, 치저버프, 보호막, 해제까지. 여기에 3스킬의 행동 게이지 증가 효과 때문에 체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편이에요. 이렇게 좋은 스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픽률이 저조했었는데 이유는 바사르랑 랑리 때문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 바사르가 떡락을 하고 랑디가 주춤하면서 DNA가 메타의 중심으로 빠르게 날아오르는 형세예요. 여기에 화염 속성 연캐로까지 날뛰기 시작하니까 물 속성 정령사인 DNA의 속이 편할 수밖에 없죠. 디버퍼들이 전체적으로 죽은 것도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의 시험관을 쓰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이제 디버프 케어가 충분하니까 다들 아마릴리스 로드로 통일되면서 유지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저는 DNA가 명백히 1티어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메타가 지금보다 더 끈적해지면 천상계 유일 정령사인 맥클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출시 때부터 사기다 아니다 말이 많았던 월광 우리형, 픽업 끝나고 보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였던 월광 우리형. 그런데 요즘 막상 쓰다 보면 사기 맞나 싶은 월광 우리형. 이번 메타에서는 정말 평가가 엇갈립니다. 광속성 기사 라스트 라이더 크라우예요.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힐 구조만 놓고 보면 좋아요. 면역줘, 광역딜 막아줘, 오히려 광역딜 박아줘, 거기다 개빨라. 풍수림, 마그, 야타 같은 광역 디버프 계열 영웅들을 정말 손쉽게 억제를 해요. 문제는 그 풍수림, 마그, 야타 셋이 지금 손잡고 다이빙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였던 아군 전체 면역 버프? 이제는 자기도 해주겠다고 손드는 놈들 천지예요. 심지어 라라우의 약점이었던 강부를 비롯한 디버프도 해제를 한 다음에 면역을 걸어주겠다는 괴물 신인들이 쏟아지고 있죠. 보석바, 조율자 카웨렉 같은 친구들이요. 독점 체제가 깨진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형도 뭔가 더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신인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형이 내세울 만한 강점이 뭐냐? 기사라는 겁니다.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귀족 혈통이죠. 실레나에서 기사 직업군을 떠올려보면 되게 선픽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보석바랑 율자 선픽 보신 적 없으시죠? 하지만 라라우 선픽은 심심할 때 한 번씩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형이 죽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젠 선픽마저 안 돼요. 예전에는 라라우 선픽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라라우로 누워도 되고 템포를 잡아서 광역 딜러들과 함께 적진을 쓸어버려도 괜찮았어요. 일단 나오면 상대가 야타를 못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사르를 가져오기도 좋았고, 바사르를 가져오면 몰아치기가 훨씬 편해지죠. 상대가 바사르를 가져가면 제가 야타를 뽑으면 되고요. 라라우를 가진 자가 뱀픽의 주도권을 가져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바사르, 야타 둘 다 입원 중이죠. 그 중에서도 야타는 중환자실에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누울게요. 저 연캐로 잘 막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라세실이랑 물라우로도 이미 잘 막고 있어요. 심지어 눕는 것도 얘네가 훨씬 잘하는데 라라우를 쓸 이유가 없죠. 심지어 이 아저씨는 아우리도 잘 안 낍니다. 아다만트라도 끼겠다? 요즘 아다만트 효과는 내장형이 유행입니다. 아니면 그냥 월샬롯을 갖다 쓰고 말죠. 추가로 정령사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라라우가 긁고 지나간 3스킬 데미지 복구 정도는 그냥 껌이에요. 딜러 영웅인 테보가 흡혈 세트를 채용하면서 자가 복구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이미 충분히 팬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나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라라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웅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메테는 뭐 전통의 카운터였고요. 메로리 키세가 날아오르면서 심심하면 그냥 쓱 하고 라라우 쿨밀 도발 걸어버리죠. 연캐롯이 적중을 잘 안 챙기기도 하니까 키세라도 막자는 의미에서 이제 1덱 저항 라라우 정말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그리운 월광 우리형, 그래도 아직 헤로나는 잘 잡는 편입니다. 2티어까지 추락한 것 같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시 후 최단기간 상향수혜라는 오묘한 타이틀의 소유자, 암속성 사수 제피스페이세리아, 약칭 제세죠. 제세는 버프를 받은 후 계속해서 약진 중입니다. 일단 전체 버프 해제 후 강화 불가라는 게 대접 받을 수밖에 없는 스킬이에요. 에픽7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게 제세랑 바사르 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걸로 랑디랑 누렁이를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취업 난이도는 낮은 편입니다. 5월 13일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툭하면 자신을 상향 전 성능으로 돌려보냈던 개장수 바사르의 떡락 소식, 그리고 버프 늑덱 메타가 강림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사르랑 관계가 불편하긴 했어요. 버프 눕덱을 상대할 때는 바사르가 밴들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로 끌려 나오는 느낌이었고, 그 바사르랑 또 적으로 마주보고 서면 보통 선방을 맞기 때문에 강불 걸리고 턴 밀리고 굉장히 좀 기분 나빴거든요. 이 구도를 해결해 주신 게 또 다름 아닌 연케로님입니다. 솔직히 제스가 양심이 있으면 밥숟가락 들 때마다 한 번씩 레인가르 방향으로 절해야 돼요. 버프 눕백 상대로는 버프 타이밍을 한 차례 끊어내면서 아군에게 잠깐이지만 딜 찬스를 주긴 합니다. 너무 찰나라서 이 찬스를 놓치면 순식간에 복구당하고 뒤가 없어지기 십상인데 그게 어디예요? 연캐롯의 등장으로 어깨가 펴지긴 했는데 솔직히 연캐롯이랑 상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꾸로 연캐롯님의 편에 서서 적의 면역 버프를 날려버리고 또 연캐롯님을 노리는 이 사악한 잔가놈들을 견제하는 역할로는 오케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근 맛이 좋아졌다. 제피스페이스리아 저는 1.5티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광속성 기사 야심가 타유인, 흔히들 말하는 야타쇼의 그 야타죠. 어찌나 흉악한 성능을 자랑했었는지 지난 시즌을 통째로 집어삼켰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디버퍼들의 순환시대 그 중심에 야타가 있거든요. 그 흔한 버프 해제 능력조차 없는 야타에게는 면역 버퍼들의 이딴 상향 출시가 지옥의 곡소리예요. 뭐 비비안, 모라스 둘이 주춤하는 모양새인 거는 호재인데 그보다 단순 무식하게 면역을 때려박는 보석바, 율자 같은 애들의 등장이 초악재 율자 같은 경우 성능 논란이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 좋으면 또 상향 받을 수도 있거든요. 뱀픽적인 측면에서도 하향세입니다. 라라우 기세가 꺾인 거는 좋은데 자기 먹잇감이 바사르도 같이 죽어서 일할 맛이 안 나요. 아니면 바사르랑 공동 전선을 맺고 면역 버프 좀 지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쪽도 지금 남미를 봐줄 입장이 아니죠. 연캐롯 상대로도 애매합니다. 전장지 덕분에 아마테라스 내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정작 자기도 기절이랑 도발을 못 걸어요. 종합적으로는 불리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3일 이후 야타는 몰락 일로를 걷고 있는 게 확실해 보여요. 과연 그의 야심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올지. 오늘은 2티어입니다. 암속성 도적 잔영의 비올레토. 유독 티어표에서 장난질을 당하는 걸로 유명한 영웅인데 한 명쯤은 진지하게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우승기 쫙 빼고 진중하게 상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벨페 영향을 받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 새끼 솔직히 이번 벨페 내용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잠비를 메타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게 늘상 언급드리지만 딜러형 카운터 영웅밖에 없어요. 제세, 마그, 솔리타리아 같은 디버퍼형 카운터 영웅은 결국 잠비를 메타에서 몰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딜러형 카운터 영웅이 등장하지 않은 5월 13일 밸런스 패치는 잠비한테 큰 영향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탱커, 버퍼, 디버퍼를 먼저 뽑고 딜러를 나중에 뽑는 기존의 뱀픽 방식 때문인데요. 잠비는 거의 3픽, 4픽, 5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딜러 티오를 맞춰줘야 하는 뱀픽 후반부에서는 잠비의 카운터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딜러를 먼저 뽑는 동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속단은 금물입니다. 연구자 캐롯이 워낙 사기다 보니까 선픽 박히는 경우가 꽤 있고 심지어는 캐롯 랑디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뱀픽 초반부부터 딜러 티오를 다 채워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안정성을 입증받은 흡태보도 요즘 들어 일찍 출근하는 편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뱀픽 후반부에서 딜러를 보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세, 마그, 솔리타리아가 마음껏 뛰쳐나옵니다. 디버퍼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버티는 영웅들을 상대로 한정이고 일단 한 대 얻어맞으면 헤어 받기도 전에 먼지가 되는 잠비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메로리 티어 상승 소식은 조금 불편해요. 비대면 스킬에 원래 취약한 잠비의 특성상 메로리 눈치만큼은 꼭 봐왔었거든요. 연캐롯과의 상성은 약간 우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속잔으로 카운터 치는 건 비추천이에요. 연캐롯을 첫 턴에 박살낸다는 생각 자체는 좋은데 깔끔히 카운터 친다고 보긴 어려워요. 너무 연캐롯 하나만 본 세팅이다 보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많이 좀 불안정하고요. 차라리 조합을 갖춰서 흡잔으로 깎아나가는 게 승률은 더 높다고 봅니다. 0티어 딜러인 원샬롯 상대로는 정말 의외로 나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맞으면 죽는 건 똑같고 어차피 피하면 사는 것도 똑같아요. 오히려 나세실 뚝배기 찍히는데 괜히 옆에 있다가 누딕션 깡딜 튀는 게 더 아플 정도예요. 원샬롯의 유행으로 마그 픽률이 좀 저조해졌나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 경험상으로는 체감이 크진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대기소에 묻어버리고 싶은 애증의 딜러 잠비. 1.5티어가 적당해 보입니다. 실레나에서 딜러는 반드시 자체 생존력이 뛰어나야 돼요. 실제로 1.5티어 안쪽에 위치한 메타딜러들은 그 점을 충실히 따르거든요. 부활하거나 은신하거나 댐감이 있거나 불사가 터지거나 그리고 솔직히 70%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피를 하거나 이번에 알아볼 영웅은 4성 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모든 생존기를 씹어먹는 이론상 최강의 생존기를 가진 영웅입니다. 풍원의 수린이죠.
이 스킬 패시브가 좀 특이해요. 한 번에 최대 51%까지만 데미지를 받아요. 이 말인즉슨 지절 49만 스택 쌓은 누렁이 삼스가 정수리에 꽂혀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체력 1만이라면 딱 5100까지만 데미지가 들어가요. 심지어 아우리우스 같은 피해량 분배 효과가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실드가 있다면 실드부터 깎여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피가 안 달아요. 이것 때문에 아우리 나세실이나 왕탄 기사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실드를 제때 보급해주기만 하면 불사신입니다. 흡혈 세트를 채용하기 때문에 깎였던 체력도 야금야금 복구를 해내죠. 체력이 70% 아래로 떨어지면 행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디버프를 전부 해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도적 메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성이 뛰어나죠. 또 도적 직업군이니까 알렉사의 바군이 착용할 수 있죠. 공대 삼스가 진짜 폭발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들이 풍수린 픽률 떡락의 이유입니다. 현재 풍수리는 환경에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한 번에 51% 데미지를 맞죠? 두 번 때리는 영웅에게는 한 방이라는 뜻입니다. 피해량 분배까지도 무시하는 최루카가 떠오른 게 풍수리한테는 첫 번째 악재예요. 그리고 사기적인 디버프 해제 능력을 가졌죠. 세리스, 메텐의 야타를 막 주거니 받거니 했을 시절에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풍수린부터 집었습니다. 다른 아군 영웅들이 도발, 기절, 수면 맞고 누워도 풍수린만큼은 자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디버퍼들이 전원 은퇴 위기입니다. 5월 13일 이후로는 정말 일단 풍수린 뽑아놓자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각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세실 선픽이 줄어든 게 의외로 큰 원인입니다. 뱀픽 후반부에 와가지고 딜러 못 뽑지? 할 때 이제 제 1픽, 2픽을 보면 항상 나세실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풍수린에 실드 비벼 먹으면 되겠다 하고 풍수린을 픽했었는데 최근에는 1픽, 2픽에 나세실이 박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신 옛날이라면 상상도 못할 뭔 삼성, 화염 속성, 마도사 이런 애들이 위풍당당하게 서있죠. 말세입니다. 거기다 이제 월샬롯이 떡상을 하다 보니까 누빅션 데미지에 그냥 끔살 당하는 경우까지도 너무나도 많죠. 5월 13일 이후로 풍수리는 템포덱에서만 사용을 좀 했어요. 적으로 풍수린을 만난 것도 템포덱 뿐이었고요. 바사르, 불디카 같은 선턴잡이의 쥐빌 풍수린으로 한 방에 끝내는 덱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바구니의 폭발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정석덱 딜러로서 매력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이게 티어 하락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티어라는 건 인게임 활약뿐만 아니라 뱀픽 시 유불리점을 크게 따지기 때문에 풍수리는 지금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귀엽지만 요즘은 좀 덜 귀여워요. 이 티어입니다. 암속성 마도사 최강 모델 루루카입니다. 대놓고 집빌 카운터로 설계된 영웅이죠. 근데 출시 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생집, 반교집이라는 끔찍한 혼종들이 등장. 결국 최단기간 퇴물이라는 오명을 안고 메타에서 쫓겨났었어요. 그간의 울분을 토하기라도 하는 건지 5월 13일 이후에 최루카는 말 그대로 무쌍을 찍고 있습니다. 집빌은 머리카락만 보였다 하면 이악 물고 뛰쳐나와서 삭제. 풍수리는 뭐 원래부터 좋아하는 음식이었고요. 피해량 분배 무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무로제에게 보호받는 역겨운 딜러들조차 안 가리고 잘 먹습니다. 연캐롯의 등장은 간접적으로 호재예요. 인빛 사수들이 단체로 머리끄댕이 잡혀서 나오니까 단일 딜러 최루카의 타점도 확 넓어진 느낌입니다. 심지어 연캐롯을 상대로도 좋아요. 연캐롯이 암만 단단하다지만 첫 턴부터 강력한 단일딜이 연타로 들어오면 결국 뚫리거든요. 그 카운터법의 핵심이 제가 볼 땐 최루카인 것 같아요. 본인의 단일딜로 연캐롯의 체력을 움푹 깎아놓고 잠비나 태부 같은 애들을 땡겨서 마무리해주는 방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3번 당했습니다. 아무튼 최강 모델 루루카 메타 복귀를 축하해요. 1.5티어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폴리티스, 대체 얘를 왜 2부에서 다루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폴리티스는 벨페 비대상 영웅 중에 가장 수혜를 받은 영웅이에요. 저는 탱 폴리티스를 먼저 굴려봤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딜폴리티스, 그 중에서도 이엘라를 착용하는 딜폴리티스를 몇 번 사용해본 결과 메타 적합도가 가히 최상입니다. 전통 음식인 메루리와 최루카의 티어 상승 소식이 우선 반갑죠. 메루리 유저 첫 턴에 6초 고민하다 평타치게 만들기, 공증 없는 대머리 최루카 3스 맞기 같은 건 폴리티스의 데일리 루틴이죠. 그런데 이건 다음 말씀드릴 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벨페로 떡상한 메이드 클로에와의 상성 때문인데요. 속도를 200 안팎으로 맞추고 표적은 챙김 당하는 수준, 나머지는 딜로 꽉 채워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클 3스 감상만 하면 됩니다. 매클 3스가 발동되면 폴리티스 2스킬 평정이 발동되면서 적 딜러들의 면역을 1턴 감소시키고요. 소생이 이엘라 바이올린의 효과로 사라집니다. 여기에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면서 턴을 잡은 폴리티스가 다시 3스킬을 사용, 유일하게 남은 공증 버프까지 이엘라 효과로 사라지고 막대한 광역 데미지가 들어가요. 매클이 꾸역꾸역 버텨서 3스킬 다시 쓰면요, 또 평정 터뜨리면서 딸피로 부활한 친구들 그대로 다시 묻어주면 됩니다. 이보다 매클을 깔끔하게 카운터 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 출시된 뮬자도 카운터 칠 수가 있는데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라 좀 불쌍하네요. 주의점이 있는데 이 카운터법은 탱커를 둘둘 둘러놓은 늑덱 상대로는 효과가 미미해요. 딜러를 하나 둘 정도 챙긴 정석덱 상대로 위력적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폴티스 1.5티어예요.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폴리티스의 메타 적합도가 신기할 정도로 뛰어난 것 같아요. 매클 정석덱만이 아닌 매클 늑덱도 파열 정도의 위력이었다면 1티어까지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폴리티스가 그렇게 좋나 하시는 의심을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전 그러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주말 9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평일 저녁 랜덤으로 진행되는 실내나 방송 트위치TV 자 이렇게 해서 실내나 티어표 2부의 영웅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슬슬 비판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개인이 제작하는 티어표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제작을 하러 가볼게요. 다음 영상 실내나 티어표 3부에서는 사실 좀 희귀한 영웅 좀 특별한 영웅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2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